네, 후쿠시마 시찰단이 지금 일본에 가 있죠. 시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시찰단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이것도 좀 점검이 필요해서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현지에서 시찰단을 취재하고 있는 MBC 신수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MBC 안녕하세요. 신수아입니다. 네, 일본에 계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후쿠시마 시찰단이 취재진의 접근을 매우 꺼린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꺼리고 있는 거예요? 출국할 때부터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장면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단장만 얼굴을 알고 단원들 얼굴을 모르고 몇 명인지도 정확히는 제가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래서 예. 전문가 단원들을 보려면 공항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공항에서 출국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같은 비행기를 타거나 비슷한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얼굴을 마주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행하게 됐다는 기자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좀 인사드리면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려고 제 계획은 그랬거든요. 처음에. 예.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비행기를 비슷한 걸 끊으려고 비행편을 알려주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전날 밤 10시쯤에 티켓팅을 했어요. 저는 비행기를. 예. 그랬는데 단장하고 단원들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공항으로 입국을 했거든요. 그래요? 단장은 인천 나리타 공항으로 입국을 하고 단원들은 김포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을 했는데 취재진이 비행편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한국에서 기다리던 저처럼 한국에서 따라간 기자 아니면은 일본에서 도쿄특파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던 기자들 전부 다 단원들 얼굴을 아예 못 봤어요. 공항에서 놓칠 수밖에 없죠. 그 공항이 다르니까. 네, 그렇게 했던 장면이 하나가 좀 있었고 처음부터 시작은 그랬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오는지를 잘 모르니까 외무성에서 첫날 일정으로 기술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1시 반쯤에 한다 이렇게 공지를 해줬는데 그 시간에 시찰단이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취재진이 그 외무성 건물의 중앙이랑 둘러보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 군데가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눠서 저희 표현으로 뻗치기를 계속 하고 있다가 버스가 나타났는데 그 외무성 경비 보시는 분이 한국 시찰단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일본어로. 그래서 약간 맞다고 이제 버스에서 말을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기다리던 취재진이 이제 다들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달리는 버스를 따라서. 그래서 5분 동안 그 외무성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중앙으로 다시 들어갈 때까지 뭐 일본 기자도 뛰고 한국 기자들도 뛰고 뭐 이러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단적인 장면들 같아요. MBC 뉴스의 우리 신수아 기자가 리포트하는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버스 창문에 커튼까지 쳐 있던데 보니까. 네. 그래서 그 버스가 저희가 사실 맞는지도 확인을 안 해주는데 그 일본 외무성 경비분이 물어봤을 때 맞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거 맞다 이렇게 추정이 이제 됐었던 거라서 기자들도 이제 그 버스 근데 어제는 또 원전 들어갈 때 또 다른 버스 타고 왔더라고요. 와 무슨 007 작전입니까? 뭐 이렇게 갈아타고 막 이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찰단이 도대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현재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알고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단장 1명이고 20명의 전문가를 해서 21명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씩 다 이게 검증을 해본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정말 맞는지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거나 명단을 저희가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웬만하면 현장에서 실제로 그 정도 명수의 사람들이 왔는지 그리고 뭐 원안위에서는 그렇게 꾸렸는데 이게 총리실에서도 있고 총리실 국무조정실 사람들도 있고 외교부에서도 실무 인력을 파견하니까 총 몇 명 인력들이 대략 움직이고 있는지도 저희는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고. 그러면 아무튼 우리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취재진을 왜 따돌리는지에 대한 설명은 들으셨어요? 네, 이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G7 끝나고 나서 이제 뭐 평가 같은 거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원자력안전위원회, 뭐 대통령실 전부 다 공식적으로는 이게 시찰에 집중하고 싶다, 오롯이 시찰에만 집중하고 싶다라고 설명을 해요. 기자들이 뭐 방해합니까? 어떤 명단이 공개됐을 때 그 정치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조율하고 싶다, 조정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일단 공식적인 설명이고 이거는 출국 전부터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왔던 내용이고요.
저도 이제 현지 따라다니는 입장에서 비공식적으로 뭐 말을 해줄 수 없어도 왜 이렇게까지 이제 하느냐, 국민이 정말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냐, 시찰단 활동에 대해, 이게 기자들이 계속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인데 각 정부 관계자들이 이게 함구령이 내려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일 간의 어쨌든 속도는 낮지만, 시찰단 합의부터 파견까지 속도가 낮지만 민감한 현안이라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래서 뭐 어렵다, 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말해줄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이게 좀 공통된 취재한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일한 통로는 유국희 단장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분은 기자들한테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뭐 시청자분들이 보도로 보시겠지만 사실 그 보도로 보이는 브리핑 내용이 저도 유국희 단장으로부터 받는 정보의 다예요. 아, 그래요? 짧게 네, 편집된 것도 아니고 그게 다라고요? 짧게 편집됐죠. 근데 이제 조각조각 뭐 한 것들이, 그게 유국희 단장이 그거 외에는 뭐 기자들한테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준다거나 뭐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단답 확인도 해주지 않아서 제가 유국희 단장을 원래 알던 분이 아니라 단장으로 정해졌던 날 이제 명함을 받았는데 그날부터 문자 뭐로 하고 뭐 이런 게 맞느냐, 뭐 끝났느냐, 뭐 이런 거를 여쭤보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진짜 이 번호가 맞긴 하냐고 한번 더 물어보긴 했었어요. 근데 맞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 번호가. 그러니까 뭐 문자로 뭘 질문해도 일체 지금 답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통 이제 바쁘시니까 TF 같은 거 꾸려져서 정부에서 활동하시면 뭐 자세히 말씀은 어렵고,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도 되게 예외적으로 뭐 맞다 아니다 정도의 답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현지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취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꽉꽉 다 막혀 있으면? 그러게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동선을 딱 이렇게 정할 수 없고 그냥 뭐 저희 차량이 있는데요. 차량으로 이제 뭐 할까? 뭐 일본 언론이 혹시 뭐 어디서 뭐 한다고 하면 달려가야겠다. 뭐 이렇게 그냥 대기하고 준비하고, 그냥 뭐 1시간마다 오전에는 대략 이런 거를 하다가 오후에 대략 이런 걸 해볼까? 뭐 이렇게 계속 논의하고 바뀌고 약간 쪽 단위 대본처럼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현재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정서는 무력감입니까? 아니면 화가 나 있는 겁니까? 뭡니까? 저 현지 취재하는 기자들은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요. 화가? 뭐 도대체 뭐 취재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근데 식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현지 취재하는 기자들도 뭐 상황이 이래서 각자 움직이는 거니까 어디 만나서 같이 이걸 막 화를 내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그냥 현장에서 외무성 달리기 할 때는 각자 화를 냈습니다. 힘들다 이러면서. 아이고 참. 우리 신수아 기자가 후쿠시마현 이와카시 현장을 취재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취재한 거예요? 네, 제가 어제 이제 이와키시현이 아니라 후쿠시마현의 이와키시라는 동네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원전에 동행해서 취재하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제는 하루 종일 그 이와키시에서 어민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이곳이 원전에서는 후쿠시마현 안에 있는 바닷가고 원전에서는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사고 당시에도 피난민을 받았던 동네라서 이 지역 후쿠시마현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동네로 분류가 되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뭐 수산물 직판장도 가보고 수산물을 팔고 계시는 상인분들 만나고 배 가지고 있는 선박 주인들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뭐 이런 걸 좀 어제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현지인들의 지금 뭐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어때요? 방류에 대해서? 이게 코로나 전에 이제 취재를 했던 사람들 말로는 사실 이 동네가 방송 카메라로도 방류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그냥 카메라만 들이대면 전부 다 강하게 얘기했다고 하는 동네였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제 얼굴을 공개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가 어제 하루 종일 뭐 한국에서 왔다, 뭐 시찰당 관련해서 뭐 뭘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정부 계획상 이제 방류가 거의 정해져 있고 거의 이제 막바지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방류에 반대한다라고 밝힌 수산물 상인도 제가 질문을 예를 들어 오염수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일본 정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너가 그거를 한국 국민들한테 좀 이해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도 저한테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되게 강했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방류에 반대한다라는 거를 말할 수 없는 분위기다. 뭐 이권도 다 걸려 있고 또 약간 원정과 가깝다 이런 동네의 꼬리표 낙인 찍기를 좀 벗어나서 방류를 통해서 복원되길 바란다 이러는 바람이 모두에게는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특히나 고생 많이 하시면서 취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조금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BC 신수아 기자와 함께했고요.